안녕하세요. 광남고 학생 여러분. 오늘 물리 거꾸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1과 에너지예요.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1과 에너지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잡고 가고요. 개념은 꼭 잡아야 되죠.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자, 1과 에너지 개념을 잡고 그 개념에 의해서 구해지는 식, 1을 어떻게 구하는지, 에너지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 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단위까지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우선 1 먼저 배우려고 하는데요. 1의 개념부터 우선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1이라고 하는 건 물리에서 말하는 1은 뭐냐면요. 물체에 힘을 가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것, 그걸 1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요, 힘 F가 있어야 되고요. 그 힘의 방향으로 어떻게 시켜야 돼요? 이동시켜요. 이동거리 S가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 S는 무슨 방향으로 이동거리다?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다 라는 거 알아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1, 영어로 워크라고 해서 W는 F, S라고 배웠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S는 무슨 방향으로 이동거리다?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으면 그 이동거리를 그냥 곱하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구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위 먼저 볼게요. 힘의 단위로 뭐 써요? 뉴턴 써요. 이동거리의 거리 단위로 뭐 쓴다고 배웠어요? 미터 쓴다고 배웠잖아요. 그랬을 때 자, 어떤 물체를 1뉴턴의 힘으로 1미터만큼 이동시켰다. 그때 한 일은 1입니다. 단위는 뭐냐면요. 줄이에요. J라고 쓰고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의 단위로는 줄을 써요. 그래서 1줄 정도의 크기는 어느 정도냐면 1 뉴턴 미터예요. 그래서 뉴턴 미터가 줄이랑 같은 단위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보통은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요. 물체의 힘을 이렇게 가했는데 얘가 이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이동거리 S가 이쪽인 거죠. 이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S가 이쪽으로. 그리고 이동거리 S랑 이루는 각도가 세타라고 보는 거예요. 그때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았으니까 이번에는 힘을 이동거리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동거리랑 수직인 방향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힘이 있고 이 힘을 이동거리랑 같은 방향인 이쪽 방향의 힘과 그 다음에 이동 방향과 수직인 이쪽 방향의 힘으로 이 힘을 분해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 이동 방향과 수평한 힘, 그걸 F1이라고 하고요. 이동 방향과 수직한 힘, 그걸 F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루는 각도, 얘를 세타라고 하는 거죠. 이 각도가 세타이죠. 근데 이건 직각삼각형이고요. 직각삼각형에서 F분의 F1이 뭐가 되나요? 삼각함수 배웠죠. F분의 F1이 뭐가 돼요?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그러므로 F1은 F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 다음 또한 F분의 F2가 뭐가 되냐면 사인 세타가 돼요. 그러므로 F2는 F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 힘으로 분해할 수 있는데 F1이 한 일, 얘가 한 일. F1이 한 일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F1 곱하기 이동거리 S 하면 됩니다. 그런데 F2가 한 일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F2로 이동거리가 아예 없거든요. 얘가 한 일, F2가 한 일은 0이 됩니다. 결국 F가 한 일은 F1이 한 일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F1이 한 일을 구해볼게요. F1이 한 일은 W는 F1 S인데 F1은 우리가 만든 분해한 가상의 힘이고 원래 주어진 힘은 F잖아요. F1을 F로 나타내줄 수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F1은 F 코사인 세타인데 S를 먼저 붙일게요. 뒤에 있는 S를 먼저 붙이고 코사인 세타 뒤로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거리랑 같은 방향으로가 아니라 이동거리랑 힘의 방향이 어떤 각도를 이루고 있으면 그때 한 일은 이렇게 구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W는 Fs 코사인 세타로 구한다. 이 세타는 힘과 이동거리가 이루는 각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요.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이번 에너지. 에너지는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힘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힘이 아닙니다. 에너지는요, 명확하게 개념을 알고 계세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로도 뭘 쓰냐면요, 줄을 써요. 1의 단위로도 줄을 쓰잖아요. J라고 쓰고 줄이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1의 단위도 줄을 쓰는 것처럼 에너지의 단위도 줄을 써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어떤 물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건 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높이 있는 물체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다른 물체한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높이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거를 높이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위치 에너지라고 하고요. 가만히 있는 물체는 다른 물체한테 일을 할 수 없지만 움직이는 물체는 다른 물체한테 힘을 가해서 이동시킬 수 있거든요. 역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움직이는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움직 에너지가 아니라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또한 전하가 이동하면서 다른 물체한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전하가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전기 에너지라고 하고요. 빛 또한 다른 물체한테 일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이 가지고 있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빛 에너지라고 해요. 또 수많은 에너지 종류가 있는데 뭐 몇 가지 더 찾아보면 여러분들 찾아보면 좋겠고요. 우선 위치 에너지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는데요. 위치 에너지를 다른 말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어떤 걸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냐면 어떤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힘에 의해서 생겨난 에너지, 그런 걸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높이 있는 물체가 떨어지면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왜 일을 하게 되냐면 높이 있는 물체는 지구가 얘를 잡아당기면서 다른 물체한테 중력만큼의 힘을 가하면서 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력에 의해서 얘가 다른 물체한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결정되고, 얘 위치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가 결정되니까 그걸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지표면에서 높이가 h고, 얘 질량이 m인데, 얘가 떨어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얘가 가지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m, 그 다음에 중력 곱하기 이제 이동거리잖아요. 중력 곱하기 이동거리, m, g, 이게 중력이죠. h로 위치 에너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치 에너지 어떻게 쓰냐면요. 에너지니까. 에너지 2라고 표시하고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서 EP라고 쓰고요. EP,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mgH로 계산할 수 있어요. 또한 운동 에너지,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인데요. 운동 에너지는 어떨 때 커지냐면 그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커집니다. 그 다음에 그 물체의 속도가 커지면 점점 더 커집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죠?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하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워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오늘 하나 더 배우려고 하는데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말고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자, 내가 여기 용수철에다가 어떤 나무를 딱 갖다 댔어요. 그리고 해서 용수철을 압축시킨 다음에 이 나무를 가만히 놔뒀습니다. 그러면 좀 있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 용수철이 얘를 밀죠. 밀어서 얘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동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S라고 한다면, 아니네요.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가 S라고 한다면, 여기가 맨 처음 위치고, 나중 위치가 여기가 S라고 한다면, 자, 이 용수철이 이 물체한테 힘을 가해서 이동한 거죠. 용수철이 가한 힘은 용수철의 무슨 힘? 탄성력이거든요. 근데 탄성력은 뭐랑 비례하냐면, 얘가 맨 처음 위치에서 변한 변위에 비례하거든요. 이 변위를 S라고 한다면, 변이 S만큼 비례합니다. 그래서 비례해서 이 비례 상수를 나타낸 게 용수철 상수 KX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탄성력을 보면 S에 의해서 이 탄성력은 어떻게 되냐면 탄성력은 이렇게 돼요. S에 의해서 비례하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이쪽으로 많이 원래 위치에 여기까지 가겠죠. 이게 원래 위치 용수철이 원래 위치에서 이만큼
이만큼 앞으로 간 거죠. 이 이동거리 S가 사실은 지금 먼 거인 거예요. 변이 S인 거죠. 그래서 이만큼 갔다가, 힘 곱하기 이동거리 S를 그냥 곱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이때 힘은 변이가 달라질수록 힘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만약에 이동거리 S랑 힘이 이렇게 됐다면 힘하고 이동거리 F를 그냥 곱하면 돼요. 이게 한 1이 됩니다. 근데 얘는 힘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요 밑에 면적, 이게 바로 한 1이 되는 거거든요. 이를 어떻게 구해요? 이때 힘, 이게 KX죠. 그 다음에 여기가 X입니다. 그러면 이때 힘 구할 방법, 1 구하는 방법은 삼각형 면적 구하면 되죠. 2분의 1 곱하기 2변 X, 그 다음에 높이, KX. 그래서 뭐가 되냐면 2분의 1 KX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탄성력에 의해서 한 일, W가 2분의 1 KX가 되니까 이만큼 했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안녕.